복덩이인 줄 모르고 혼례 첫날부터 며느리 뺨을 때린 시어머니. 에이 천한 것, 어디서 저런 산 것이 들어와서는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있나? 몰락한 양반 집안에 평민의 딸이 시집을 왔습니다. 혼례 첫날부터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멸시천대를 받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하루 만에 3,000냥을 벌어들이는 복덩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고 셈이 빨라 부친의 소속상단에서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비단과 곡식의 시세를 꿰뚫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아이였습니다. 시집 온 곳은 몰락한 양반댁, 자존심과 체면만 내세우는 양반가, 얼마 남지 않은 재산도 탐욕스러운 친척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때 마침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시집 와서는 집안을 일으키고 선행과 나눔으로 덕을 쌓아가니 급기야 시어머니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과 능력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4월의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서경윤 댁 안채는 잔칫날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음식은 초라했어요. 떡 몇 접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술상이 전부였죠. 초대받은 친척들은 손가락으로 상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혼례상이라고 차린 건가? 몰락했다더니 정말 끝까지 몰락했구먼. 서경유는 사랑채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30살 한때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선비 집안의 도련님이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논밭은 빚에 넘어갔고 대가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혼인을 하게 된 건 1년 전이었어요. 마을 상단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처녀 연씨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미모가 출중하고 똑똑해 보이는 그녀에게 서경유는 마음을 빼앗겼죠. 그는 매일같이 상단 앞을 서성이며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저 양반 도련님이 또 왔네. 평민 처녀한테 반했다던데?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한씨 부인은 아들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어느 날 밤 서경윤이 연실과 단둘이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연실은 상단에서 쫓겨났어요. 이 꼴이 뭐냐? 양반 집안이 평민 계집과 한씨 부인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서경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가 상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한씨 부인은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만 가득했습니다.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내렸어요. 이연실이었습니다. 28살 평민 보부상의 딸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단정하고 아름다웠지만 한씨 부인의 눈에는 그저 천한 산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연실이 대청마루에 올라 절을 올렸어요.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50대 후반, 한때는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위엄이 있었던 그녀였죠. 절 올립니다, 어머님. 연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한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례 의식이 끝나고 친척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연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아버님.
편히 계십시오, 작은 어머님. 친척들은 냉랭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연실이 마지막 친척에게 인사를 마치자 한씨 부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리 와봐라. 연실이 시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마루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어른들께 말을 섞고 나서다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친척 어른들 앞에 함부로 말 섞지 말고 나서지도 마라. 알겠느냐?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숙였어요. 예, 대답이 늦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예. 대답이 그것뿐이냐? 바로 대답도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어머. 짝! 선명한 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뺨을 내리친 것이었어요.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경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다 멈춰 섰어요. 체면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연실의 뺨이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자리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에이 천한 것. 어디서 저런 상것이 들어와서는 한씨 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있나?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라. 연실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죠. 쯧쯧, 양반 집안이 평민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망한 집안이 끝까지 망하는구먼. 마당에는 서경윤만 남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려다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씨 부인과 서경윤,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안채에서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연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친척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천한 것이 어찌 어른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겠느냐? 부엌에서 먹게 했다. 연실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과 된장 한 숟가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실은 신방이 아니라 부엌 옆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다담이 한 장 크기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서경유는 사랑채에 홀로 누워 있었죠. 이게 맞는 건가? 서경윤이 중얼거렸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처녀 다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실 언니, 16살 다니는 저녁부터 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연실을 찾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괜찮아, 다나. 언니, 너무 억울해요. 다니가 울먹였습니다. 연실이 어린 처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연실은 품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어요. 보부상 시절 거래 내역과 물건가 계절마다 오르고 내리는 시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내 무기야. 연실이 장부를 펼쳐 새로운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적었어요. 오늘부터 이 집안의 가장이 되겠다.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실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며느리,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연실이 황급히 안채로 올라갔어요. 예, 어머님. 아침상은 준비했느냐?
아직.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상을 차려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더냐? 한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당장 준비해라. 연실은 부랴부랴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쌀이 부족했어요. 한씨 부인이 정해준 양은 두 사람 먹을 분량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세 사람 밥을 지으라는 건가? 연실은 물을 많이 부어 죽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독에는 된장과 고추장밖에 없었습니다. 한 식경 만에 간신히 상을 차려 안채로 올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냐? 밥이 죽이지 않느냐? 쌀이 부족해서. 변명은 집어치워라.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냐? 한씨 부인이 상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그릇이 쏟아져 마루에 국물이 흘렀어요. 당장 치우고 다시 차려와. 연실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데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쌀을 긁어 모아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목까지 아껴 간신히 두 그릇을 만들었죠. 늦었다. 한씨 부인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실은 상을 들고 뛰어갔어요. 하지만 서두르다 문턱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조심성도 없는 것이. 식사가 끝난 뒤에도 연실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마당을 쓸어라. 빨래를 해라. 장독대를 닦아라. 우물물을 길어와라. 한씨 부인은 쉴 새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연실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움직였어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그녀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어라. 일을 다 끝내고 하지만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연실은 배를 움켜쥐고 참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한씨 부인이 허락했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해라. 연실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물 한 바가지를 들이켜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죠. 저녁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한씨 부인과 서경윤이 상 앞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안 먹나요? 서경윤이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천한 것이 어른들과 같은 상에 앉겠느냐? 부엌에서 먹게 해라. 하지만 어머니, 내가 입 다물거라. 서경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실은 안채에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부엌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릇에는 밥알 몇 개와 국물 자국만 남아 있었죠. 이걸로 먹어라. 하인이 그릇을 던지듯 놓고 갔습니다. 연실은 찬물에 밥알을 말아 먹었어요. 눈물이 흘러 국물에 섞였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실은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때 담 너머에서 다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연실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다니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보따리를 풀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나물이 나왔습니다. 다니가 자기 몫을 떼어온 것이었어요. 다나. 언니 먹어요. 제발. 연실이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살 것 같았어요. 고마워, 다나. 언니, 이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집안을 살릴 거야. 연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손은 물과 일로 거칠어져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헬쑥해지고 몸은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장독대 항아리가 깨졌다.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연실이 뛰어갔어요. 정말로 항아리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짓이지?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만진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내가 아니면 누가 깨뜨렸겠느냐? 짝! 또 뺨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맞았어요. 연실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천한 것이 집안 물건까지 망가뜨리다니. 한씨 부인이 연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연실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서경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내가 입 다물 거라. 내가 데려온 계집 때문에 집안이 이 꼴이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밀어냈습니다. 연실이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오늘부터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줄 것이다. 그것도 일을 다 끝내고. 한씨 부인이 안채로 올라갔습니다. 서경윤이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연실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않소?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연실이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경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밤 연실은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붓을 들어 적었어요. 견디자. 반드시 이 집안을 살려낸다. 창밖에서 다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울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몸은 날로 야위어 갔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씨 부인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 내 약이 떨어졌다. 당장 약을 구해와. 예, 어머님. 연실이 약장수를 찾아갔지만 돈이 없었어요. 한씨 부인은 약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외상으로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외상? 서경윤 댁이 무슨 돈으로 갚겠소? 약장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약도 못 구해왔다고? 한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쓸모없는 것, 당장 나가. 연실은 부엌으로 쫓겨났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해. 그날 밤 연실은 품에 간직하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어요.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을 써도 되겠지요? 연실이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실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장터로 향했어요. 다니가 함께 갔습니다. 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장사를 배워야 해. 버들제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비단을 파는 상인, 곡식을 파는 상인, 그릇과 농기구를 파는 상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연실은 천천히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 무엇을 사는지, 값을 어떻게 부르는지, 흥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거라고. 연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0살 때였어요. 연실은 아버지 등에 엎여 험한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등짐을 지고 있었고 연실은 작은 보따리를 안고 있었죠. 아버지, 힘드시겠어요. 괜찮다. 넌 가벼우니까.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고갯길을 넘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뭘 파세요?
소금이다. 이 마을은 산골이라 소금이 귀하거든. 그럼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적당한 값에 팔아야지. 그래야 다음에도 찾아와 줘. 왜요? 장사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야. 계속 이어가는 거란다. 사람들이 날 믿어야 다음에도 사지. 어린 연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적당한 값에 소금을 팔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다음에도 꼭 오라고 했습니다. 연실아,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신뢰를 파는 거란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연실은 이미 혼자서 장부를 쓸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상단의 허드렛 일을 맡겼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죠. 연실아, 오늘 곡식값이 얼마였더냐? 한 가마에 20냥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올랐구나. 왜 올랐을까? 흉년 소문이 돌아서입니다. 맞다. 그럼 앞으로 더 오를까? 연실은 잠시 생각했어요. 3달 뒤에는 더 오를 겁니다. 하지만 추수가 끝나면 다시 내릴 거예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똑똑하구나. 장사는 타이밍이야.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연실은 그날부터 시세를 더욱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비가 오면 곡식값이 오르고 날씨가 좋으면 내렸어요. 청나라 상인이 오면 비단값이 내리고 오지 않으면 올랐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연실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시집도 못 가고 나만 돌보고 있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실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홍기를 놓치고 있었고 집안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실은 혼자 남았어요. 언니, 다니의 목소리가 연실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 저기 조상인님이 계세요. 다니가 가리킨 곳에는 조봉익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염료와 비단을 거래하는 상인이었어요. 연실이 조봉익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상인님, 조봉익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연실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신가? 아, 이 보부상네 딸이 아니시오? 예, 연실입니다. 소문 들었소. 서도령댁에 시집갔다면서? 조봉익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요즘 염료 값이 어떻습니까? 왜 물으시오? 궁금해서입니다. 조봉익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궁금하다고? 양반댁 며느리가 장사에 관심이라도 있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연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봉익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염료값이 오르고 있어.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줄었거든.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난달보다 2배는 올랐소. 앞으로 더 오를 거요. 연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조봉익이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염료값이 오르고 있어. 청나라 물량이 끊겼다면 3달 뒤엔 2배는 더 오를 거야. 연실은 품속의 은자 5냥을 만졌어요. 이 돈으로 시작해야 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다 온 게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약은 구했느냐? 아직입니다. 짝! 또 뺨을 맞았습니다. 연실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것, 당장 나가.
연실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오늘 들은 정보를 적기 시작했어요. 염료 지난달 대비 2배 상승, 청나라 물량 차단, 석 달 뒤 추가 상승 예상. 서경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실, 예, 서방님. 무엇을 그리 열심히 적고 있소? 장사 기록입니다. 장사? 서경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연실이 장부를 돌려보였습니다. 서방님, 제게 작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장사라니. 양반 집안 며느리가 장사를? 저는 양반이 아닙니다. 평민의 딸입니다. 장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경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연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자 5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료는 너무 비쌌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실은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비단 조각을 파는 상인을 찾았어요. 이 비단 조각 얼마입니까? 하나에 2냥이요. 연실은 은자 5냥으로 비단 조각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1냥으로 바늘과 실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비단 조각을 작은 주머니로 만들었어요. 정성스럽게 술을 놓았습니다. 사흘 뒤 연실은 주머니를 들고 다시 장터로 갔습니다. 주머니 파십니까? 한 부인이 다가왔어요. 예, 한 개에 5냥입니다. 5냥? 비싸네요. 손수술을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부인이 주머니를 자세히 봤어요. 수놓음이 정교했습니다. 사겠습니다. 첫 장사가 성사되었습니다. 연실은 5냥을 받아 품에 넣었어요. 원금 2냥에 이문 3냥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연실은 밤마다 바느질을 했어요. 낮에는 시집살이를 하고 밤에는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연실은 20냥을 모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요? 이 돈으로 약을 사겠습니다. 약을? 어머님 약입니다. 서경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고맙소. 연실은 약을 사서 한씨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님 약입니다. 내가 어디서 돈을 구했느냐? 제가 번 돈입니다. 한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도끼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장부를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표 염료 구입. 석 달 뒤 판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연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약을 사들인 뒤 한씨 부인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여전히 구박은 계속되었지만 예전처럼 매일 뺨을 때리지는 않았어요. 연실은 그 틈을 타 장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연실은 밤마다 바느질과 작은 물건 만들기로 100냥을 모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서방님, 연실이 서경윤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요? 염료를 사려고 합니다. 염료를? 예, 지금 사두면 석 달 뒤에는 2배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쩌려고. 오를 겁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청나라 물량은 완전히 끊겼어요. 연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다음 날 연실은 100냥을 들고 장터로 향했어요.
단이가 함께 갔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연실은 작은 염료 가게를 찾았습니다. 주인은 60대 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염려 있습니까? 있긴 한데 요즘 값이 너무 올라서 말이지. 얼마입니까? 한 단지의 열량이요. 연실이 계산했습니다. 100량이면 10단지를 살 수 있었어요. 10단지를 사겠습니다. 10단지나? 그렇게 많이? 예, 제값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장사를 하시오? 예, 그럼 이름이 뭐요? 연실입니다. 연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쳤어요. 아, 이 보부상네 딸 아니오?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아이가. 아버님은 어디 계시오?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구나. 좋은 분이셨는데. 아가씨, 나는 한봉수라고 하오. 아버님과 거래하던 사람이지. 어르신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분이라고요. 한봉수가 웃었어요. 아버님 딸이 틀림없구먼. 좋아, 염료를 드리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정직하게 장사하시오. 아버님처럼 말이오. 약속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연실은 염료 10단지를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어디에 보관할 거요? 서경윤이 물었습니다. 광에 넣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면 모르게 하겠습니다. 연실은 밤중에 염료를 광 구석에 숨겼어요. 천을 덮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예상대로 염료값이 계속 올랐어요. 한 단지에 10량 하던 것이 15량이 되었습니다. 언니, 지금 팔면 이문이 50량이에요. 단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더 기다려야 해. 왜요? 최고점이 아니야. 석 달을 채워야 해. 2달째가 되었습니다. 염료값은 한 단지에 20량까지 올랐어요. 장터에서는 염료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난리였습니다. 염료 있는 사람 없소? 제발 팔아주시오. 조봉익도 염료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연실이 염료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계집이 염료를 가지고 있다고? 예, 2달 전에 샀다더군요. 조봉익이 코웃음을 쳤어요. 평민 주제에 장사를 안다고? 어디 두고 보자.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연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염료값이 한 단지에 30량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이야. 연실이 일어섰습니다. 서방님, 장터에 가겠습니다. 드디어 파는 거요? 예, 연실은 염료 10단지를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서경윤 댁 며느리가 염료를 들고 나왔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연실은 차분하게 염료를 내놓았어요. 한 단지에 30량입니다. 30량? 시세대로 받겠다는 거요? 예, 정직한 거래입니다. 상인들이 앞다투어 돈을 꺼냈어요. 단 1시간 만에 10단지가 모두 팔렸습니다. 연실은 300량을 손에 쥐었어요. 원금 100량을 빼면 200량의 이문이었습니다. 해냈다. 단이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정말 해냈어요. 하지만 연실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자 한씨 부인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장사를 했다고? 예, 어머님. 평민 계집이 양반 집안 며느리 주제의 장사를?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어요. 200냥입니다. 이 돈으로 집안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씨 부인이 돈주머니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200냥? 예, 석 달 동안 번 돈입니다. 한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경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정말이요? 200냥을? 예, 서방님. 서경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하오. 정말 대단하오. 한씨 부인은 돈주머니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안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저 계집이 200냥을 벌었다고? 그녀는 며느리가 밤마다 바느질하고 장부를 쓰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린 채로도 일어나 일하던 모습을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천한 것은 천한 것이야.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경윤 댁 며느리가 200냥을 벌었다더라. 평민 출신인데 장사를 잘한다던데? 그래. 그럼 우리도 거래를 해볼까? 조봉익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계집이 정말 해냈구먼.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반대편에는 서진안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 집성촌의 문중 어른이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아는 서경윤의 오촌 당숙이었습니다. 서경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세가 기울자 그는 도와주기는커녕 재산을 빼앗을 궁리만 했어요. 조카댁이 200냥을 벌었다고 신복이 보고했습니다. 예, 나리. 며느리가 장사로 번 돈이랍니다. 서진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흥미롭군. 평민 계집이 돈을 벌 줄 아는 모양이지. 나리, 그런데 문중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왜? 조카댁이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혹시 대가집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서진안이 술잔을 내려쳤습니다. 안 돼. 그 집은 내가 가질 거야. 이 마을은 집성촌이었습니다. 서씨 문중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죠. 하지만 서경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문중 사람들은 서로 그의 재산을 나눠 가지려 다투었어요. 내가 대가집을 사겠소. 아니요. 내가 더 높은 값을 부르겠소. 오촌 당숙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다 결국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서경윤 집안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서진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했습니다. 그는 헐값에 논밭을 사들였고 대가집도 손에 넣으려 했죠. 하지만 다른 문중 사람이 더 높은 값을 불러 대가집은 놓쳤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서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카 며느리를 지켜봐라. 돈을 얼마나 더 버는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200냥 중 절반인 100냥을 서경윤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 돈으로 책을 사십시오. 책을? 예, 과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경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는 과거를 볼 자격이 없소. 집안도 이 모양이고. 아닙니다. 연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훌륭한 선비이십니다. 과거에 급제하셔야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서방님은 공부만 하세요. 서경윤이 아내를 꼭 안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씨 부인은 안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 계집이 우리 아들을 살리려 하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실은 남은 100냥을 들고 다시 한봉수를 찾아갔어요. 어르신, 이번엔 비단을 사고 싶습니다. 비단을? 예, 청나라 비단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한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소. 요즘 비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그럼 값이 오를 겁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비단은 염료보다 비싸오. 100냥으로는 많이 못 사. 괜찮습니다. 살 수 있는 만큼만 사겠습니다. 연실은 100냥으로 비단 5필을 샀어요. 그리고 집 광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이번에도 석 달을 기다릴 거야. 단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또 오를까요? 오를 거야.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연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단을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예상대로 비단값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집안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연실이 황급히 안채로 올라갔어요. 예, 어머님. 빚쟁이가 왔다. 내가 가서 처리해라. 빚쟁이요? 대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상인이었어요. 서경윤 도령댁이 맞소? 예, 그런데요. 3년 전에 빌려간 돈 50냥을 받으러 왔소. 연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냥요? 그래요. 여기 문서가 있소. 남자가 낡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서경윤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빚입니다. 그렇소. 하지만 갚아야 할 사람은 아들이지. 연실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진짜 빚 문서였어요. 알겠습니다. 50냥을 갚겠습니다. 언제 갚을 거요? 보름 안에 갚겠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름? 정말 갚을 수 있겠소? 약속드립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서경윤이 나타났어요. 50냥. 그런 빚이 있었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빌리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갚을 거요?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소? 연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연실은 빚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중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저희 집안에 빚진 게 있습니까? 있지. 20냥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어. 저희 집에도 30냥 있소. 연실이 장부에 하나하나 적었어요. 놀랍게도 총 빚은 200냥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았다니. 연실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우선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제가 모은 돈이 100냥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을 팔면 됩니다. 비단을 벌써 파는 거요? 석 달을 채워야 하지 않았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집안이 더 위태로워집니다. 연실은 비단 5필을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단 값은 한 필에 40냥까지 올라 있었어요. 예상보다 일찍 팔아서 이문이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단 5필을 팔겠습니다. 한 필에 40냥입니다. 상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비단이다. 사겠소. 단 1시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연실은 200냥을 손에 쥐었어요. 원금 100냥을 빼면 100냥의 이문이었습니다.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어. 연실은 빚쟁이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50냥입니다. 받으십시오. 정말 갚는구려. 20냥입니다. 고맙소. 일주일 만에 모든 빚을 갚았어요. 연실은 찢어진 빚 문서들을 모아 서경윤에게 보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집안은 빚이 없습니다. 서경윤이 문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씨 부인도 안채에서 내려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빚을 다 갚았느냐? 예, 어머님. 한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연실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도령, 큰일 났소.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진한 대감이 논밭을 팔겠다고 하오. 뭐라고요? 도령댁 옛 논밭 말이오. 헐값에 사들였던 그 땅을 지금 되팔려고 하는데 값을 3배로 불렀소. 서경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배라니. 연실이 물었어요. 얼마입니까? 300냥이요. 300냥. 연실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손에 남은 돈은 100냥뿐이었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연실은 서진안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단이가 함께 갔어요. 언니 조심해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래요. 알아. 하지만 가야 해. 서진안의 저택 대문은 웅장했습니다. 연실이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어요. 누구냐? 서경윤 댁 며느리 연실입니다. 대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평민 계집이 대감님을 뵙겠다고? 하인이 비웃었지만 안으로 들어가 전했습니다. 잠시 뒤 하인이 돌아왔어요. 들어오라 하신다. 사랑채에는 서진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찐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내가 조카 며느리구나. 예, 대감님. 보부상 딸이라던데? 요즘 장사로 돈을 좀 번다면서? 서진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 하하, 겸손하구나. 서진안이 술잔을 들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대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논밭을 사고 싶습니다. 어느 땅? 북쪽 논 5마지기입니다. 서진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땅? 300냥이다. 너무 비쌉니다. 원래 100냥에 사신 땅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땅값이 올랐어. 연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200냥을 드리겠습니다. 200냥? 부족해. 250냥입니다. 서진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300냥 아니면 안 팔아. 대감님, 그 땅은 원래 저희 집안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미 내 땅이 됐는데 무슨 소리냐? 서진안이 비웃었습니다. 평민 계집이 돈 좀 벌었다고 나서는구나. 돌아가거라. 연실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다나.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땅을 되찾을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 밤 연실은 장부를 펼쳐 계획을 세웠습니다. 300냥을 모아야 해. 어떻게든 모아야 해. 그때 서경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실, 예, 서방님. 나는 무능한 남편이요. 서경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닙니다. 연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서방님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사를 하고 서방님은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경윤이 아내를 꼭 안았어요. 고맙소. 꼭 보답하겠소. 며칠 뒤 장터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왔대요. 정말?
곡식을 가져왔다는데 값이 싸대요. 연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곡식? 그녀는 다니와 함께 장터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청나라 상인이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가마의 열량이요. 시세보다 훨씬 쌌습니다. 연실은 재빨리 판단했어요. 지금 사두면 가을에 2배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손에 남은 돈은 100냥뿐이었습니다. 10가마를 사겠습니다. 10가마요? 좋소. 연실은 곡식 10가마를 샀어요. 남은 돈이 바닥났습니다. 언니,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 이 곡식이 우리를 살릴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한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또 돈을 썼다고? 예, 어머님.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며? 곡식을 샀습니다. 가을에 팔면. 가을? 그때까지 우리가 굶으란 말이냐?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천한 것이 돈만 믿고 날뛰더니 결국 집안을 거덜냈구나. 어머님, 제발. 짝! 또 뺨을 맞았습니다. 연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당장 내가 산 곡식을 팔아와. 돈을 마련해. 예, 어머님. 연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뺨에서 피가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연실은 홀로 광에 앉아 곡식 가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곡식을 팔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기회야. 절대 놓칠 수 없어. 다니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언니는 정말 강해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할 수 없을 뿐이야. 연실이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서경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연실,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것 같소.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않소. 서경윤이 아내의 뺨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서방님, 연실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서방님은 과거 공부만 하세요.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꼭 급제하시겠다고요. 서경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오. 꼭 급제하겠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예상대로 곡식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가마에 10량 하던 것이 15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팔지 않았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한씨 부인의 약도 떨어졌어요. 며느리, 예,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냐? 된장국과 나물입니다. 밥은? 쌀이 떨어져서 죽을 끓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연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조금만 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왔어요. 연실의 예상대로 곡식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한 가마에 20냥까지 치솟았죠. 언니, 이제 팔아요. 다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추석이 지나야 해. 왜요? 추석 전에는 사람들이 곡식을 아껴 써. 추석이 지나고 나면 진짜 품귀 현상이 올 거야. 연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추석이 지나자 곡식값이 폭등했어요. 한 가마에 30냥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이야. 연실이 일어섰습니다. 곡식 10가마를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서경윤 댁 며느리가 곡식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가마에 30냥입니다.
30냥? 시세대로 받겠다는 거요? 예. 하지만 한 집에 한 가마만 드립니다. 왜요? 모두가 먹어야 하니까요. 연실의 말에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부터 먼저 팔았어요. 할머니 먼저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3시간 만에 10가마가 모두 팔렸습니다. 연실은 300냥을 손에 쥐었어요. 원금 100냥을 빼면 200냥의 이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곡식 상인을 찾아갔어요. 곡식이 더 있습니까? 있긴 한데 지금은 값이 너무 비싸서 말이오. 얼마입니까? 한 가마에 30냥이요. 50가마를 사겠습니다. 상인이 눈을 크게 떴어요. 50가마요? 그건 1,500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0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름 뒤에 드리겠습니다. 보름 뒤라 상인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실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당신을 믿겠소. 감사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연실은 꼼꼼하게 거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곡식 50가마를 집 광에 쌓았어요. 언니,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다르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공짜로. 다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짜로요? 왜요? 사람이 먼저야.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연실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장사는 신뢰를 파는 거란다. 그날 밤 연실은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다니와 함께 가난한 집 문 앞에 곡식 한 가마씩을 놓고 왔습니다. 이게 누가 놓고 간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고마운 사람이야. 사람들은 곡식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흘 동안 연실은 30가마를 나눠줬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제 남은 게 20가마밖에 없어요.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연실은 남은 20가마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세보다 싸게 팔았어요. 한 가마에 20냥입니다. 20냥? 시세보다 10냥이나 싸네요. 제가 정한 값입니다. 사람들이 감격하며 곡식을 샀습니다. 연실은 400냥을 벌었어요. 이제 1,500냥 빚을 갚고 땅도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요? 과거를 보러 가십시오. 서경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하지만 지금이 적기입니다. 가을 과거가 한 달 뒤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서방님은 충분히 준비되셨습니다. 연실이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조각으로 만든 부적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길복입니다. 서경윤이 보자기를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소. 꼭 급제하고 돌아오겠소. 급제보다 중요한 건 무사히 돌아오시는 겁니다. 서경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고 있소. 이틀 뒤 서경윤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연실과 한씨 부인이 대문 앞에서 배웅했어요. 아들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예, 어머니. 서경윤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집안을 잘 부탁하오. 걱정하지 마세요. 서경윤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며느리. 예, 어머님. 수고가 많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연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경윤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연실은 마을 산자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함께 갔어요. 언니, 여기 왜 와요? 산적들이 있다고 들었어. 산적들요?
위험해요. 괜찮아. 굶주린 사람들이야. 연실은 곡식 세 가마를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움막이 보였어요. 누구냐? 남자 하나가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곡식을 드리러 왔습니다. 곡식을?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실이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드십시오. 움막에서 여러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비쩍 마르고 상처투성이었어요. 우두머리가 누구십니까? 나요. 처음 나타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석윤이라 하오. 석윤님, 이 곡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석윤이 곡식 가마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우리한테? 굶주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산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이기도 하죠. 연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석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 곡식으로 버티시다가 마을로 내려가 일자리를 찾으십시오. 석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소. 연실과 단이가 산을 내려오는데 석윤이 뒤따라왔어요. 아가씨, 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목숨을 걸고 도와드리겠소. 감사합니다. 연실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정말 도와줄까요? 도와줄 거야.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아. 그날 밤 연실은 남은 돈을 세었습니다. 300냥이었어요. 이제 땅을 살 수 있어. 다음 날 연실은 서진안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땅을 사러 왔습니다. 서진안이 비웃었어요. 또 왔구나. 돈은 준비했느냐? 300냥 있습니다. 연실이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안이 돈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 모았구나. 예. 이제 땅을 돌려주십시오. 서진안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예. 마음이 바뀌었어. 이 땅은 안 팔아. 연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잖습니까? 약속? 문서라도 있나? 서진안이 비웃었습니다. 연실은 주먹을 쥐었어요. 대감님, 이건 돌아가거라. 평민 계집 주제에. 연실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한씨 부인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었느냐?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내 얼굴에 다 써 있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 곁에 앉았어요. 말해봐라. 연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땅을 되찾으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서진한 그놈이 또. 한씨 부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 우리 집안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못대했어.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한 것이라 무시하고, 맞고, 굶기고.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실이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 도령님이 급제하셨습니다.
전령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입니까? 연실이 뛰어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곧 돌아오신답니다. 연실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씨 부인도 안채에서 내려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도령 집안이 다시 일어섰구먼. 하지만 연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한 대감이 가만히 있을까?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경윤이 급제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연실은 광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은 곡식과 앞으로의 계획을 적고 있었죠. 언니, 너무 늦었어요. 이제 들어가요. 단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연실이 고개를 끄덕이며 광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멍, 멍멍.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이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아, 빨리 안채로 가서 어머님을 깨워. 왜요? 빨리. 연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단이가 뛰어갔어요. 바로 그때 담장 너머로 그림자 몇 개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연실은 광문을 굳게 잠그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담장 너머로 횃불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불이다. 연실이 소리쳤습니다. 횃불이 곳간 지붕에 떨어져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안채에서 뛰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님, 피하십시오. 또 다른 횃불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광 쪽을 향했어요. 연실이 몸을 던져 횃불을 막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계집을 죽여라. 그리고 광을 태워버려. 분명 서진환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대문이 쿵쿵거리며 흔들렸어요. 누군가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해. 연실이 대문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단아, 어머님을 모시고 피하세요. 언니, 혼자는 안 돼요. 단이가 울며 연실을 붙잡았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연실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담장 위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뛰어내렸어요. 달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연실은 눈이 커졌습니다. 석윤님? 아가씨, 늦지 않았소? 석윤이 칼을 빼들고 서진환의 부하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뒤로 도적패 10여 명이 줄지어 섰어요. 감히 우리 은인을 해치려 해? 석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진환의 부하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네, 내 놈들이 누구냐? 은혜 갚으러 온 사람들이지. 석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부하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석윤의 부하들이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불부터 꺼야 해. 석윤이 소리쳤어요. 그와 부하들이 물동이를 날라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연실도 함께 움직였어요. 한식경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곳간 지붕 일부가 타고 담장 한쪽이 무너졌지만 다행히 광은 무사했어요. 석윤이 연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윤님.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석윤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장부였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진한 대감의 비리 장부입니다. 제가 그대 카인들을 협박해서 훔쳐온 거요. 연실이 장부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서진환이 관아와 짜고 땅을 빼앗은 기록, 뇌물을 준 내역, 위조 문서를 만든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가씨께서 정의를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석윤이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아가씨 말씀대로 마을로 내려가 일자리를 찾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멀리 떠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석윤과 부하들이 담장을 넘어 사라졌어요. 연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며느리, 괜찮으냐? 예, 어머님. 정말 무서웠구나.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다. 내가 이 집안을 지키고 있어. 내가.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이야. 연실이 시어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천한 것이라 무시하고 때리고 굶기고.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연실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발. 내가 이 집안을 살렸는데 내가 너를 죽이려 했어. 용서해다오. 한씨 부인이 며느리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연실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어머님도 제 어머니시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이가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새벽 연실은 장부를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단이와 한씨 부인이 함께 갔어요. 현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진한 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대감을 고발한다고? 예, 증거가 있습니다. 연실이 장부를 내밀었어요. 아전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남청수 현감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로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정직해 보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오. 연실이 장부를 건넸습니다. 남청수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요? 예, 현감님. 모두 사실입니다. 남청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서진한 대감은 큰 죄를 지은 것이요. 하지만 저도 위험할 수 있소. 서 대감은 힘이 센 사람이요. 연실이 남청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감님은 정의로운 분이라 들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남청수가 연실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조사하겠소.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감사합니다. 연실이 깊이 절했습니다. 사흘 뒤 서진안의 저택에 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진안 대감을 조사하러 왔소. 뭐, 무슨 소리냐? 서진안이 버럭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청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토지 위조, 뇌물수수, 방화교사. 죄목이 많습니다. 증거가 있나? 있어. 남청수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게 어디서? 조카 며느리가 가져왔소. 서진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계집이. 대감, 조용히 따라오시오. 서진아는 결국 관아로 끌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서대감이 잡혀가네. 드디어 벌을 받는구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서경윤 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이 조사받고 있소. 며느리 덕분이요.
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잘했지요. 그리고 대감이 빼앗은 땅들이 원주인들에게 돌아갈 것 같소? 정말입니까? 연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현감님이 조사하고 계시오. 연실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경윤이 한양에서 돌아왔어요. 대문이 열리고 관복을 입은 그가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소. 연실이 대문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말없이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더 고생했소. 한씨 부인도 안채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서경윤이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연실이 더 고생했습니다. 서경윤이 아내를 돌아봤어요. 내가 없는 사이 큰일이 있었다고 들었소. 모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서경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며느리. 한씨 부인이 연실을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머리를 빗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은 그 손길에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너를 딸처럼 대하마. 아니, 딸보다 더 소중히 대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경윤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한씨 부인이 며느리와 아들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며칠 뒤 관아에서 정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진아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어요.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땅들은 모두 원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서경윤 도령댁 북종론 5마지기를 돌려드립니다. 연실이 땅 문서를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됐다. 정의가 이겼구먼. 조봉익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연실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조상인님, 이제 저도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연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정직한 거래를 합시다. 그날 저녁 연실은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연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서경윤이 나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셨겠소. 예. 아버지가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경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이 집안을 만들어 줬소. 고맙소. 저도 고맙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셔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단이가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언니, 축하해요. 연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단아. 내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경윤 댁 마루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안이 유배를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서경윤은 새로 부임할 관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실, 나는 다음 달에 관아로 가야 하오. 예, 서방님. 당신도 함께 가겠소? 연실이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 남아 장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머님도 모셔야 하고요. 서경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겠소.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이 관아에서는 서진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판결문을 들었어요. 서진아는 토지 위조, 뇌물수수, 방화교사의 죄로 재산을 몰수하고 변방으로 유배한다.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모든 토지는 원주인에게 반환한다. 남청수 현감이 엄숙하게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됐다. 정의가 이겼구먼. 연실과 한씨 부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어머님. 모두의 덕분입니다. 판결이 끝난 뒤 문중 사람들이 서경윤 댁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조카, 미안했네. 우리가 너무 못했어. 이제 문중에서 다시 자네를 도울 것이네. 하지만 서경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신 분들께 이제 와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연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거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요. 며칠 뒤 연실은 관아에서 돌려받은 땅 문서를 들고 대가집 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부부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서경윤 댁 며느리 연실입니다. 이 집을 다시 사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시 산다고요? 예. 원래 저희 집안 집이었습니다. 죗값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얼마를 주시겠소? 400냥을 드리겠습니다. 400냥.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우리도 이사 갈 때가 되었으니 파는 게 나을 것 같소.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연실은 장사로 모은 돈으로 대가집을 되찾았어요. 보름 뒤 서경윤 댁은 대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와줬어요. 축하합니다. 다시 돌아오셨네요. 기와집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안채는 따뜻했어요. 한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오다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실이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행복하실 겁니다. 다 내 덕이야.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덕이지.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다니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다나. 다니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수놓은 보자기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언니 가족이 행복하라고요. 연실이 보자기를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다나.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다 언니가 잘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실은 처음으로 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 나물과 생선, 그리고 고기까지 올라갔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진지 드십시오. 한씨 부인과 서경윤이 상 앞에 앉았어요. 연실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함께 먹는 첫 식사로구나. 서경윤이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 따뜻한 국물, 정갈한 반찬들.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사였어요. 맛있습니다. 서경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한 밥인데.
한씨 부인도 웃었어요. 연실은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며느리, 한씨 부인이 연실을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너에게 줄 게 있다. 한씨 부인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녀야.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지. 어머님, 받아라.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야. 연실이 비녀를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줬어요. 달빛의 옥비녀가 반짝였습니다. 며칠 뒤 조봉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연실 아씨, 부탁이 있소. 무슨 부탁이십니까? 나와 함께 장사를 하지 않겠소? 정직한 거래로 말이오. 연실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고맙소. 조봉익이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에게서 많은 걸 배웠소. 장사는 신뢰를 파는 거라는 것을요.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셨겠소. 예.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경유는 관아로 부임했고 연실은 조봉익과 함께 상단을 키워갔어요. 한씨 부인은 건강을 되찾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서경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소. 어서 오세요, 서방님. 연실이 대문에서 남편을 맞았어요. 한씨 부인도 마루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아, 밥 먹었느냐? 아직입니다. 그럼 얼른 들어와라. 며느리가 맛있는 걸 준비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에는 따뜻한 밥과 푸짐한 반찬이 올라왔어요. 올해 농사가 풍년이라더군요. 서경윤이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곡식값도 안정되었어요. 백성들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연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잘 되고 있구나. 한씨 부인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아닙니다, 어머님.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겁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밥그릇을 보며 한씨 부인이 말했어요. 이런 밥상이 제일 좋다. 예, 어머님. 연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이니까요. 서경윤이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자 아들아.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마루 끝에 앉은 세 사람의 그림자를 흔들었어요. 그 그림자는 길게 이어져 담장까지 닿았습니다. 연실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천안 출신이라고 무시받았지만 결국 집안을 살렸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모든 게 돌아왔어. 서경유는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체면만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는데.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천한 것이라 무시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진짜 복덩이였구나. 식사가 끝나고 연실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습니다. 한씨 부인이 말렸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매일 하잖느냐. 오늘은 내가 하마.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쉬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연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을 장터에서는 연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서경윤 댁 며느리 말이요. 평민 출신이었는데 집안을 완전히 일으켜 세웠다지 뭐요.
그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더군. 장사도 잘하고 인심도 좋고, 맞소.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요. 조봉익도 장터에서 연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직한 거래가 제일입니다. 그게 결국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돈을 만듭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요? 서경윤 댁 연실 아씨한테 배웠소. 한봉수 어르신도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저 아씨 아버지가 보부상이셨는데 정말 정직한 분이셨지. 딸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어. 그렇게 연실의 이야기는 버들제를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실은 마루에 혼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연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서경윤이 나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 서방님은 훌륭한 관리가 되실 거고 저는 상단을 더 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서경윤이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라니. 혹시? 연실이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한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서경윤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어요. 뭐가 그리 좋으냐? 어머니,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한씨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냐? 예, 어머님.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세 사람은 마루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는 석윤 일당이 마을에 정착해 농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잘 사는 것 같네요. 그래.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법이야. 석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착하게 살자. 예, 형님. 달빛 아래 서경윤 댁 마루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기모르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행복한 대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흘러갔어요. 연실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사는 겉모습이 아니라 신뢰로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